정 변호사님, 지금 여권에서 최대 변수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관계가 네네.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네.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9일에 대통령실에서 한 전 위원장한테 오찬 제의를 했는데 22일 날 하자고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오찬 거절 이후에는 더 두 분 간의 관계가 이 여론의 도마 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때 워낙 탈진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얼굴을 다 아니까 어디 나돌아다닐 수도 없는 심정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음 주부터는 좀 자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한 전 위원장이 그 총선 때 고생했던 당직자들이라든가 또 경호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꼭 밥 한번 사겠다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행보랄까 뭐 이렇게 나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두 분 간의 관계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간 것인지, 아니면은 봉합이 될 수 있는 관계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근데 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제가 하는 정법전 TV에 전지현 변호사를 좀 그 초청을 했었어요. 네. 전 변호사가 그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전 변호사가 원래 목요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배탈이 났는데 이게 낫지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쉬고 금요일 날 그 하루만 연기하자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계속 낫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누워만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못 먹겠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일주일 연기하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전지현 변호사 나오는 걸로 했는데, 전지현 변호사가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저는 뭐 선거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예. 선거 해가지고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신경 쓰고 뭐 그냥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전지현 변호사는 뭐 미안하지만 어쨌든 공천에서 조금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전까지 경선까지만 했는데 그런데도 젊은 사람이 저렇게 탈진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총책임하면서 그것도 처음 해보는 선거.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도 선거라고 하는 걸 해봤겠습니까? 예, 원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뭐 거의 뭐 한 6,000km 뛰어다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그냥 그 소진될 수밖에 없다. 그냥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거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저녁 먹었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저녁 먹었다라고 그 나중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1시간 정도밖에 못 있었대요. 네네. 워낙 힘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있다 갔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외출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어봤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잖아요. 예. 월요일 날 대통령이 이렇게 밥 먹자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 소진되고 탈진된 상황에서 밥 먹을 정도의 그 컨디션은 아니지 않았을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뭡니까?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그 오해와 그 불협 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에서 200석 넘어갈 뻔했잖아요. 네. 100석도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봅니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보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경우에 그냥 잊혀지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뭐 와이프 있는 김현장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개업해도 되고, 그다음 뭐 그냥 뭐 쉬엄쉬엄 하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총선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번 선거가 대선이었다. 그 다음에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걸로 인한 가장 큰 뭐라 그럴까 그 책임이나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그 후폭풍이 가장 클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뭐 말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원래 정권에 대한 평가는 이 총선은 중간 평가였잖아요. 그런데 기말 평가는 뭐냐?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잖아요. 예. 그 세익스피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All is well, that is well.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거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간평가적인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 얻어가지고 중간고사는 거의 뭐 100점 맞아가지고 전국 수석한 거죠. 예. 근데 기말고사 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권 뺏겼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입니까? 실패한 정권입니까? 저는 실패한 정권으로 실패한 보거든요. 정권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고사도 망하고 기말고사도 망할 그런 선택을 할까? 저는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그 차기의 대권 주자로 한동훈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뭐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포지션을 잡고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저는 그 이야기도 조금 뭐 들으면서도 황당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 안 하시고 뭐 했나 그 생각은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치 잘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정치 잘 해가지고 한동훈이든 누구든 저는 그 뭐 가리지 않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 다음번에 그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뭐 조국혁신당의 조국 같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나 이제 조국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명백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대권을 잡게 만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엄중할 것이다. 거의 뭐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런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좌복현, 우동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나서가지고 한 전 위원장한테 좀 관계 개선을 하라 이런 전화도 하고 권유도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한 전 위원장이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지난 16일이죠. 윤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그런 단독 만찬. 그 이후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홍 시장의 지나친 한동훈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꼭 홍 시장의 뜻이겠느냐. 거기에는 윤 대통령의 의중도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 오찬이 외견상으로는 한 위원장의 건강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도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이 끝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좀 전화를 해가지고 한 전 위원장과 또 비대위원들하고 오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단독 뭐 회동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총선이 끝난 뒤에 한 번도 전화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로 딱 한 번 했다는 그 보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비정상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뭐 어쨌든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진짜로 그랬나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
이복현 원장이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그 사법연수원도 후배고 그러니까 저도 잘 아는데 이복현 원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2006년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6년 3월에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복현 검사가 같이 근무했고요. 그때만 같이 근무한 게 아니고 그 2011년도에는 법무부에서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근무했고, 그 다음 이제 국정농단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이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뭐 수석검사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이복현 원장이 그때도 들어가 있었고. 영상을 보면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당시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검장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차장 했었고, 그때도 아마 그 이복현 원장이 거기 이제 부장검사 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무한 그 커리어만 그 맞춰봐도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그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도 뭐 저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고 문제의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두 분이 빨리 좀 잘 이렇게 뭐 쌓인 게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그걸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사람이 화해라고 할까 뭐 어쨌든 그 호흡을 잘 맞추는 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겁니까? 본인들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되는 게 유리합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앞날에 이렇게 평탄하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대권을 노리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나는 이 그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승리의 과실을 탐하지 않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꼭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오해를 풀고 그래가지고 여당이 정상화돼야 정부가 정상화되고 그래야지 나라가 좀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정치를 그만둔다고는 안 했고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정치를 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꿈이 크든 작든 최종적인 목표는 집권을 하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선택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전대 출마 여부를 놓고 계속 설왕설래가 있네요. 네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선자 같은 사람은 50대 50이라고 했고 네.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을 뭐 중재했다는 심평 변호사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과는 완전히 이제 관계는 끝장이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대에 나올 것인가 이거 하나고 사실은 정치인들은 잊혀지는 게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네네.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원외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목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서 한 15명 정도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네. 뭐 첫 주 목요일에 만나는 모임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 국민의힘이 너무 이렇게 참패를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외위원장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이 천목회는 물론이고 또 원외위원장 회의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50여 명이 모였다는데 이번에 원외에서 떨어진 분이 164명인데 거기에 159명이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원내대표라 할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대표를 뽑아서 당이 쇄신하도록 채찍을 가하고 외부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핵심은 이게 혹시 한동훈 위원장의 세력화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뭐 천목회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어떤 의도로 어떤 일을 할 건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정치라고 하는 배에 올라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게 자동차하고 또 달라가지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만약에 조류나 바람이나 이런 게 강하게 불거나 그러면 내가 분명히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뒤에서 강풍이 불면 그렇죠. 빨리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게 100%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은 이런 정치라고 하는 배에 올라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전대에 나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해도 정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는 이번에 꼭 나갈 거야. 나 이번에 나가가지고 당대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공감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가는 정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진짜 뛰어난 정치가라고 하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세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때는 이러이러하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판단 하에서 내가 이번에 전대에 나오는 게 좋겠다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아니다 이번엔 내가 쉬는 게 맞다 하고 나오거나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은 진짜 한동훈이 제대로 된 정치가로서 뭐 대권까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 판단을 잘못해서 그르친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잊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차고 넘치는 게 사람인데 뭐 천년만년 이렇게 뭐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가 그야말로 막 이렇게 열광하다가도 연예인에 대해서 막 열광하다가도 무슨 불륜 사건이나 뭐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그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달 전당대회에 저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본인도 뭐 내공을 쌓겠다라고 했는데 당대표 하면서 내공을 쌓겠습니까? 내공이잖아요. 내가 외공이 아니고 내공이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좀 쉬면서 이렇게 몸도 추스르고 마음도 추스리고 이것저것 좀 견문도 넓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본인이 판단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것도 궁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한동훈 위원장이 패장이 됐습니다마는 당대표든 대권 주자든 여권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총선 이후에도 포털 검색량이라는 게 늘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검색이 많다는 것 그만큼 아직은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전혀 식지를 않았구나.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충만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혹시라도 그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대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뭐 본인 판단이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한동훈은 패장이에요. 그런데 패장 같지 않은 패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패장과 다른 대접을 특히 보수 지지자들은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그 보수 지지층 지금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거는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토사구팽도 아니고요. 토생구팽이에요. 아, 그러네. 토끼 지금 잡지도 못했는데 그 예, 사냥길 토끼. 갔다가 그 잡아먹겠습니까? 아니 토끼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유능한 사냥개를 잡아먹고 토끼를 잡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